네, 문재인 캠프 총괄 본부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사드 문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의 탈당 문제 한번 이야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여당이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문 전 대표를 향해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구성된 새로운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 네.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이 입장이죠. 국민의 표, 즉 안보적 어떤 이데올로기가 덮여 씌워지면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면서 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드가 뭔지 잘 몰라요. 예. 지금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북핵 문제 해결에 유효한 수단인가? 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가? 네. 그리고 저것은 누가 운영할 것인가? 예. 저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예. 추가로 3, 4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러시아,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가? 네. 모든 것들이 사드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처럼 미심처럼 사드가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국회 비준 심의를 거치면 네. 많은 것들이 알게 되고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5개 당이 성립되어 있는 이렇게 상태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토론이 당연히 되죠. 이 문제 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닌데 현 정부가 네. 이미 요청을 하면은 심의가 될 거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소파 규정 2조 2항에 따라서 이 공여지 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를 하는 이유가 예.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드는 수도권도 커버가 안 되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이고 네. 이 운영에도 주한미군이 운영하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군대는 전혀 개입할 수도 없는 무기입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도 방어도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고 자유한국당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외국의 무기가 외국분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게 주권의 문제입니까? 네. 오히려 주권이 제약되는 문제이죠. 송영길 의원의 방금 말씀을 듣고 보면 이미 이 송영길 의원이나 또는 문 전 대표가 우리 송영길 의원을 총괄본부장을 맡기셨으니까 이 사드 배치는 상당히 모순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전에 네. 검증이 안 돼 있으니 검증을 하자는 것이고 네. 중국과 러시아의 저런 반발을 굳이 유발하면서까지 사드를 성급히 배치해야 될 실익이 뭐 그렇게 큰 것인가. 네. 수도권도 방어도 안 되는 사드를.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도권 방어도 안 되는 사드를 왜 미국은 굳이 이렇게 한미 소파 협정을 들먹이면서 방위조약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할까요?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전략적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견제하는 네. 글로벌 MD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로키드 마틴 회사와 네.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미국은 모든 외교의 중심이 일본이 중심이고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면이 큽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일본 방위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2개와 네. 경북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 3개가 삼각점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본으로 날아온 미사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네. 미국으로 날아간 미사일을 조기 인식 경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왜 북에 미사일을 만든다고 사드 배치를 하는데 러시아, 중국이 전략 핵무기로 오히려 경북 성주를 타켓으로 무기를 배치해서 군사적으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가? 네.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인데 괜히 러시아, 미국, 러시아, 중국이 지금 과잉 대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거기도 이 애들도 아니고 다 그리고 나름대로 군사 강국의 나라가 그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럼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성급한 외교다 이렇게 보는 성급한 거죠. 외교다. 그래서 사드 조기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면 좋겠다. 하지만 그 넘긴다는 그 전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오늘 탈당계 냈지 않습니까? 네. 표면적 이유는 경제 민주화 의미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용섭 의원 외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나보시거나 송영길 의원은 한번 전화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전화한다고 지금 될 상계는 아니고 예. 오히려 저는 이 문제는 추미애 당 대표님이나 네. 당 지도부에서 예. 김종인 대표님을 잘 모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시는 게 잘 모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인 대표가 주장했던 경제 민주화 예. 추진위원회 그때 예. 당대표 선거 때도 저도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네. 김종인 대표 체제가 그만두면 어떻게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를 할 것이냐. 네. 저도 그때 대표 후보로서 공약을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같은 걸 모셔서 당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네. 뭐 당에서 시도는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나 당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네네. 당에서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챙겨야 했었다. 근데 대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세론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큰 영향이 있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옛날 삼김 시대 때처럼 네. 어떤 정치인이 지지자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의 소유물이 돼서 왔다 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끌고 가는데 예. 정치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누가 결합되어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의 대세로는 문재인 개인이 사유하는 대세가 아니라 예. 이 촛불 민심 국민이 요구하는 그 정신에 문재인 후보가 다가서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세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정치인 한두 사람의 탈당 이합 집산이 네. 이 흐름을 바꾸거나 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일이면 모레면 11시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촛불 집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민심이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송영길 의원이 보시기에는 탄핵의 예상 방향 그리고 그 의미 해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저는 탄핵이 인용이 돼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탄핵에 인용이 안 돼서 기각이 되면 우리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인데 네. 복귀해봤자 한 8개월, 네. 한 10개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네. 국민도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국가 원수들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어려운 위기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만 골병 들고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탄핵 인용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예. 문 대표 전 대표도 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뭐 3년 임기 단축 대통령 개헌 문제, 이 개헌 문제와 임기 단축 문제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의총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네. 그것에 고집하지 않고 새롭게 정권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수용을 해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면 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총괄 캠프 본부장으로서 지금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도 그렇고 또 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도 그렇고 이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발언의 논란이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단속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선대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좀 상기를 시켰고 네. 이런 일들이 완전히 막지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